장관 사직 발표 직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심정을 토로하셨다. 이 역시 전문을 소개한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 내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장면을 홀로 지무실에서 TV로 보았다. 문 대통령의 심경이 생생히 읽혔다. 문자 그대로 만감이 교차했다.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과 당정청에 큰 부담이 되었기에 송구했다. 검찰 수사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대통령이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 죄송했다. 문 대통령이 희망했던 환상적 조합은 산산조각이 났다. 대통령도 어찌 예상했겠는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펼치면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에 들어갔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환호하고 응원했다. 내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함이 없다. 라던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통해 수구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된 후 총장직을 사직했다.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와 10월 14일 내가 발표한 검찰개혁 브리핑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10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태의 핵심으로 검찰개혁,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 입각했고 격렬한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동력이 형성되었으며 검찰개혁의 기본 틀이 정리되었다. 나와 내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공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의 공격적 보도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 과장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문제점도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촛불 집회에서도 검찰개혁 이외의 언론개혁이 구호로 나왔고 4.15 총선 이후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세상의 변화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겼으면 합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빚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어 마음의 위로가 되었음은 사실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게 담당 비서관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진솔한 분위기에 속마음을 가감없이 토로하셨을지도 모른다.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재판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 이는 오로지 나와 변호인단의 몫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대통령과는 관계없다. 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술 한 병 들고 퇴임하고 머무르실 양산사저를 조용히 찾아가 큰 정무적 부담을 드린 것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자 한다. 이날 나는 취할지도 모르겠다. 시대정신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각자에게 배역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내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연극은 신의 각본과 달리 진행되었다. 또 한 명의 배우는 자신이 가슴 깊이 모시던 다른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해 따로 준비한 각본이 있었다. 연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무대에서 내려와 퇴장했다. 그 후에도 다른 배우는 무대를 자기 방식으로 주도하며 연기를 계속했다. 36일짜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후일 역사가 내릴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